74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도요, 반드시 한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를 내는데 양이 굉장히 적죠. 그죠? 양이 적은데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지역권의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도 뭐죠? 토지 사용권이에요. 그럼 지상권과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데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뭐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이고요. 보통 지역권을 설명할 땐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과 만나가지고 나 좀 다닐 수 있게 해다오.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을이 갑의 땅을 다닐 수가 있게 됐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편익이 필요한 땅, 을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남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승역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림이 무엇과 똑같아져요? 분묘기지권하고 비슷해지죠. 차이점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맹지입니다. 갇힌 땅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 걸 우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지역권은 맹지가 아니에요. 도로가 있어요. 있는데 쌍방간에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함으로써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이거 우리가 뭐죠?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구별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얘기죠. 갇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계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남의 땅을 뭐예요? 다니게 돼요. 이게 뭐죠? 주의토지 통행권. 길이 있어요. 갇힌 건 아니에요. 근데 율로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과 을 간의 계약으로 다니게 되면 이게 뭐죠? 통행지역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대부분이 지역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땅을 다니라고 계약해 준다까지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요. 자기 땅에다 이런 권리를 등기해 주는 미친놈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몰라서 안 쓰는 것도 있고요. 안다 하더라도 뭐예요? 설정 등기해 주는 바보는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권은 현실적이지 않은 권리니까 지역권을 공부할 때 무엇과 매치시키면 안 돼요? 현실과 매치시키면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갇혀 있습니다. 남의 땅을 갇혀 있어서 어쩔 수 없게 다니는 건 뭐예요? 주의토지 통행권.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남의 땅을 다니게 되면 뭐예요? 통행지역권. 지역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같으면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존재하는데 지역권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판례도 다 뭐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독일 놈들의 제도이지 우리 제도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념이죠. 그래서 의 나와 있고요. 성질해가지고 1번 해가지고 토지 자체가 편익을 받아야 된다. 만약에 토지가 편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익을 받으면 그걸 우리가 인역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 2번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하고 승역지는 뭐죠? 일부라도 상관이 없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죠. 승역지는 뭐죠? 한 필지 토지의 뭐죠?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상관이 없고요.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 존속기간도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지역권의 특질에서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이 나오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지상권의 경우에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이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누구든지 다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걸 목적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비한정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역권은 뭐죠? 목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배타적이라는 말은 배타적이란 말이 뭐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면 요 똑같은 건물에 중복해서 똑같은 소유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배타성, 배타적 권리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럼 지역권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말은 결국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병이 살고 있었어요. 병이 을이 갑의 땅을 다니는 거 보고 갑을 만나서 야, 이 자식아, 나 을만 사람이냐? 나도 다니자라고 해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했다면 이 토지에는 병도 뭘 가질 수 있냐면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비배타성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병도 여기를 다니고 을도 다니고 갑도 을가방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을 병이 땅을 함께 쓰게 된다. 이게 뭐죠?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부정성, 수반성, 부장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는 상태라면 요 소유권이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없다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소유권이 없는데 맨날 가끔 와서 왔다리 갔다리 아무 의미 없잖아요. 따라서 지역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을의 입장에서 요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 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양도한다면 지역권도 쫓아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반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결국은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이 존재 가치가 있으려면 요역지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되니까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부종성, 수반성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불가분성입니다.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읽어볼 거예요. 일단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우리 민법에 큰 틀이 있어요.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계약이든 권리든 따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해제권 할 때 또 나오게 되는데, 해제라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전원이 해제권을 뭐죠?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입니다. 끝이에요. 긍정적인 건 뭐라고요? 한 사람.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것도 개별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이거 막 헷갈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입니다. 기본 이거고요. 좀 설명드리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긍정적인 겁니다. 한 사람만 취득하면 돼요. 지역권의 소멸이 억제되는 것도 긍정적인 겁니다. 한 사람만 하면 돼요. 또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부정적인 겁니다. 전원이 해야 되고요. 취득이 억제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부정적인 겁니다. 이것도 뭐죠? 전원이어야 돼. 또 이걸 또 집어넣으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예요? 전원입니다. 자, 교재를 좀 읽어볼게요. 자, 이 양가로 1번 밑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 왜요?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의 중단, 취득을 억제하는 거죠. 부정적인 거죠. 이건 뭐죠? 전원이니까. 지역 취득 시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전원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입니다.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이건 뭐죠? 긍정적인 것이니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밑에 줄.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은 그의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혹은 승역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어야 되죠. 왜 제가 이거를 큰 틀을 기억하는지 아시겠죠? 대단히 뭐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고요. 오늘은 헷갈리더라도 나중에 계속 보시면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가리 2번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람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시효로 인한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주에 점유 취득 시효를 배웠는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20년 지나면 뭐 하냐면 취득 시효를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점유를 안 한다는 거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을이 이 땅을 점유하는 건가요? 오히려 누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의 주된 특징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취득 시효할 수가 있어요. 뭐 표현이라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계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녀야 계속 다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 개설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 시효할 수가 없고요. 통로를 개설한 상태에서 몇 년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지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통로를 개설한다는 건 뭐냐? 수년 다녔더니 길이 났어요. 이건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통로가 개설한다는 말은 도로로서의 기본 시설을 요구해. 하수도 공사를 하든지요. 포장을 하든지 해야 돼. 하수도 공사나 포장을 해가지고요. 몇 년 지나야지? 20년 지나야 취득시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판례들은 통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단순히 다녔기 때문에 지역권을 취득시효 못한다. 이런 판례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권이 뭐예요?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의 종류는 가입표죠. 없는 권리니까 이 종류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지역권에 회복해가지고 승역지를 뭐 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 있다 정도가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용수지역권은 가입표입니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요.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왜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그죠? 지금 방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역권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점유하지 못한다. 남 땅을 다닌다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권자에게는 뭐는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은 없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무는 냅두면 되는 거죠. 을이 지역권을 가지고 갑이 다녀요. 그러면 갑이 꼴배기 싫더라도 어떻게 해요? 냅두면 그만인 거요. 갑이 을에게 뭔가를 해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 의무예요.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책에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지 실제로 지역권은 어떻게 해요? 없다 그랬어요. 들으세요. 이런 겁니다. 도로가 있고요. 땅이 있고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왔는데 을이 어느 날 갑한테 와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다 저 좀 다니면 안 될까요? 통행지역권 좀 설정해 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보니까 을이 끝내주는 미인이에요.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다니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눈 오면 눈 쓸어드리고 눈 내리면 눈 가리게 만들어주고 해 뜨면 해 가리게 비 내리면 비 가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꼭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새는 잘생겨야 장땡이죠. 그죠? 남자도 여자도 잘생겨야 되고요. 요즘에는 남자도 잘생겨야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뭐죠? 그 외모가 배불뚝이 아저씨가 아니라 뭐 조윤성이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아마 대전 시내를 막 휘어잡고 있을 거래요. 그죠? 막 안녕하세요. 때 그러면 막 모여들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을이 뭐죠? 끝내주는 미인이어가지고 그래서 갑이 어떻게 해요? 아무 흐뭇한 마음으로 쓸어주고 공작물을 설치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을이 이사 가가지고요. 털복숭이 병이 이사 왔어요. 이 짓 해야 돼요? 해줄 필요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갑이 도저히 못 살게 했어요. 그냥 을이 있을 때는 행복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했는데 털복숭이 병이 이사고는 못 살게 했어요. 그래서 병이 이 땅을 정에게 팔았어요. 정이 이 짓을 해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4. 승역지 소유자 의무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부터 있죠. 그 밖에 특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설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부담한다는 말은 승역지 소유자가 뭐죠? 바뀌더라도 정은 계속 그 짓을 뭘 해줘요?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이 뭣도 모르게 이사가서 아침마다 이 짓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정을 만난 거죠. 야,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테니까 나 그만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싫어. 그런단 말이죠. 나 네가 해주는 게 행복해. 그러면 정은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증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증여는 계약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얻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그죠? 증여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지만요? 승낙을 얻어야지 성립합니다. 이것도 아직도 헷갈리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포기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분은 무죄 부동산이어서 국가 소유가 돼요. 그래서 갑은 정은 옆에서 또 이 시를 또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위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권을 포기하되 단독행위입니다. 포기하되 받을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뭐죠? 위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법적 성질의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하게 되면 을이 승낙을 안 했더라도 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을한테 넘어가고요. 갑은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계속 보시면.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면할 수 있다고. 위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말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지역권의 소멸 나와 있고 시효 소멸 나와 있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 나와요. 제가 지금 지역권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역권은 뭐라고요? 없는 권리니까 현실과 뭐 하지 마세요? 매치시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입법자도 이 지역권이라는 것을 독일 민법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법에다가 명시하면서 쪽팔린 거죠. 우리나라에는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이 양반이 고민해 본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 아니라 어떻게 해요? 1950년대에요. 입법자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마을 주민들이 뒷동산에 가서 지네 땅도 아니면서 막 땔감도 잘라오고 토끼도 잡아오고 요즘 같으면 단련하죠, 그죠? 옛날 얘기예요, 그죠? 뭐죠? 벌초, 풀도 뽑아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주민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들 뭐야 라고 막 지랄거리면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라고 후퇴를 하다는 말이죠. 아, 우리나라도 뭔가 이 지역권과 같은 토지 사용권이 있나 보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실수했어요. 요거는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편익을 위한 거예요? 마을 주민들. 사람들이 땔감을 잘라고 사람들이 뭐예요? 반복하고 사람들이 뭐죠? 꼴을 배우는 거니까 이거는 마을 토지가 편입받는 게 아니라 뭐죠? 마을 사람들이 편입받는 거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뭐예요? 인역권인 거예요. 법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의미성질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요? 주민입니다. 사람이죠. 집합제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는데 밑에 줄을 보시면 이건 뭐죠?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취득 및 규율해가지고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지역권의 취득은 주로 관습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관습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관습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뭘 적용합니까?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적용할 규정은 없다. 끝입니다. 대표이죠.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자 불가분성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장성 수반성입니다. 지역권은 노역지 소유권의 뭐죠? 존된 권리이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만으로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에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X점.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권이 인정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으므로 뭐가 없죠? 반환 충구권이 없고요. 4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이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한 문제 더 났어요. 넘겨보시면.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이 이게 2016년도 문제거든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 소멸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그죠? 소멸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2번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출제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개념을 말할 때는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이죠.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해서 뭘 취합니까? 형식주를 취하니까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전세권도 물권이라는 말은 결국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뭐까지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까지 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임차권이에요. 왜요? 우리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뭘요? 형식주의를 취하니까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설정 등기 잘 안 하죠. 우리가 전세 계약은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완전히 코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결코 좋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하고 안 했으면 임차권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택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에 볼 텐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요.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유리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굉장히 세입자에게 불리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에 대해 첫 번째 버려야 될 생각은 뭐냐면 막연히 좋은 권리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 별로 안 좋은 권리. 그리고 최근에는 법무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는 날 가보면은 법무사 사무실에 직원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 마세요. 한다고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많이 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세입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아닙니다. 하실 필요가 없고 해도 안 된다 잊지 마시고 전세권은 별거 뭐한 권리가 아니에요. 좋은 권리가 아니라는 것도 일단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뭐가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은 대충 알고 또 전세권은 왠지 좋은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보다 전세권자가 더 불리한 부분에 민법 문제는 뭐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내면 그냥 틀려요. 알면서도. 그죠? 알면서도. 왜 알면서 틀려요? 배운 것과 문제 푸는 게 따로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민법을 공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업할 때는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지나면 뭐죠?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다 기억나시는 분은 지금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언제요? 8월 달에 2달만 반짝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까먹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가만 보면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꼬마가 구구단 외우기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꼬마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 외웠는데 처음에 구구단을 9단까지 외우고 나서 물어보면 남아야죠. 5 곱하기 5는 그럼 뭐라 그래요? 2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 20, 5, 32, 5, 4, 20, 5, 20 이렇게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럼 이게 뭐냐면 5, 25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아이는 5, 25라는 그 암기된 것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그러니까 5, 20, 5, 35, 5, 40. 요 앞에 있는 힌트가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5, 2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면 그런 상태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보면은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제가 또 설명드리면 맞아 그랬지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게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끄집어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필요한 거예요. 힌트가 있어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잊어버리면 공부만 다 까먹고 뭘 하지? 아니에요. 까먹은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운 것처럼 뭐가 있어야지만요? 힌트가 있어야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뭐죠? 끄집어낸다는 그건 상태인 거예요. 자, 끄집어내니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한 3, 4개월만 지나면 그지도 않아요. 5 곱하기 5는 25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 아이가 뭐 한 거예요?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 아이가 뭐죠? 계속 반복을 하면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각인 효과라 그러는데 이제는 뭐예요?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뭐죠? 이제는 힌트가 없더라도 바로바로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나는 다 잊어버린다. 아니에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머릿속에 뭐하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지만요? 힌트가 있어야 떠오르는 상태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꾸준히 계속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맨날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앞으로 20번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반복할 거라고요. 반복할 거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 이제는 뭐예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기억이 난다고. 기억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설명이 없더라도 뭐예요? 기억이 되는 상태가 돼야 문제를 풀 때 뭐 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문제를 푸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큰일 났다. 당연하지. 지금 문제 다 풀면 몇 월 달 공부해야 된다고요? 8월 달 공부해야지. 왜 지금 해요? 한 번 듣고 다 푸는데 뭐하러 지금까지 공부해요? 그죠? 거기다가 뭐 100점 맞는 것도 아니고 60점 맞으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꺼집어내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 이제 탁탁 튀어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전세권도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먼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살 좀 보실 건데요. 첫째,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냐면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아요. 그래서 야 자식아 안 갚으면 네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도 해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을 걔한테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빌려줬던 1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세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그 아파트에 안 살죠. 전세금 뭐만 한 거예요? 설정 등기만 한 거잖아. 가능하고 뭐예요? 유효해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되고요. 전세권자가 아직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하지 않고 있어도요. 사용하지 않고 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유효하게 뭐죠? 성립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전세권의 액체는 부동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꾸 전세권을 건물에 한정해요. 건물에 한정시키니까 자꾸 거기에 쉬운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객체가 뭐라고요?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돼요. 일단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죠. 전세권은 그죠? 그래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진 않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쫓겨납니다.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이거는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임차권이든 전세권이든 어떻게 사용 수익해야 됩니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서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뭐 당합니까? 소멸 청구당하게 됩니다. 자, 기울력기사 하나 설명드릴게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 있었잖아요. 그죠? 프로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노부부가 등장하는데 그분은 이제 원룸을 임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제 부부가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아가씨가 와가지고 방 좀 빌립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아버지하고 딸인가 보다 해가지고 빌려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몇 주 지나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아가씨가 그 노인네한테 아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빠라 그래요. 오빠 그런단 말이죠. 불륜 커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꼴배기 싫으면 못 살겠다, 쫓아내라, 뭐 애들 교육이 안 좋다, 저게 뭐냐, 막 난리가 났어요. 두 번째는 젊은 총각이 왔어요. 젊은 총각이 와가지고 빌려줬는데 이 아이는 이 총각은 뭐가 문제냐면 요새 말하는 아이돌 스타였어요. 아이돌 스타여가지고 막 애들이 막 그 앞에서 막 장사진을 이루고 막 오빠 나와라 막 소리 지르고 막 술 먹고 밤에 막 벽에다가 오빠 내 거야 막 낙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릭 있죠, 에릭 그죠? 신하 그죠? 에릭이 제 앞집에 살았어요. 제 앞집에.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26층인데 26층에 제가 살고 에릭이 앞집에 살았거든요. 꽤 됐으면 한 15년 전쯤 됐는데 앞집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릭이 그때 신화 때도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지금도 요새는 또 다시 재편전성기지만 근데 이제 그 하루 저는 수업이 되게 늦게 끝나잖아요. 그죠?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10년 됐나 보다. 10시 반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 반쯤 되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26층인데 올라가는데 한 20층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쓰고 문이 열리는데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에릭이 그날 집에 온다 그래가지고 지집 애들이 그 팬이란 지집 애들이 그 원래는 경비 아저씨가 이제 1층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계단에 그냥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26층에 있으니까 에릭 오빠가 온 줄 알고 그냥 소리 지르는데 제가 배불 때 뚝 내리니까 막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냥 뭐 10원, 뭐 10cm, 뭐 10원짜리 막 날라오고 막 그냥 뭐 지읒이 막 날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무섭더라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맨날 이래야 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저를 막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제가 막 들어가려고 막 누르는데 안 눌러주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경비실 전화해가 좀 쫓아내주세요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연예인이 주위에 살면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그 아파트가 연예인이 많이 살았어요. 그 옆동은 이영애가 살았어요. 산소 같은 여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친정집이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동네 주민들은 막 시끄럽다 못 살겠다 그 총각 막 쫓아내고 난리 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년 아줌마가 왔어요. 아줌마가 왔는데 이 아줌마는 점쟁이였어요. 용한 점쟁인데 이제 점쟁인데 점을 보는데 용하다고 소문나니까 막 이제 뭐에 막 계단에 막 줄 서 있고 막 난리 나니까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점쟁이 내보내라. 난리 났어요. 자, 1번 불륜 커플, 2번 아이돌 스타, 3번 점쟁이. 셋 중에 누구를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을까요? 셋 중에 한 사람은 한 팀은 강제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1번 불륜 커플, 2번 아이돌 스타, 3번 점쟁이. 누구요? 네, 3번인 거죠. 왜냐하면 용도 위반해서 사용하면 임대차는 해지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불륜 커플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쫓아낼 수 없어요. 아이돌 스타라 하더라도 뭐예요? 주거용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점쟁이는 점집으로 쓰고 있죠. 영업장소로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용도 위반한 사용이기 때문에 전세권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기억 안 나시면 안 돼요. 그죠? 점쟁이. 그죠? 그 다음에 사용수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좀 이따가 경매 우선 면제에서 봐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 해가지고 1. 타물권이다 나와 있고 2번 전세금 지급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나오고 판례는 꼭 현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단 말이 나오죠. 대표 예제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당연히 먼저 맞춰주셔야 돼. 이거 2016년도 작년도 문제인가? 1번입니다. 2번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죠? 사용수익한다. 용익물권이고 경매할 수 있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뭐죠? 담보물권인 거죠. 3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뒤에서 볼 거고. 4번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유효하다. 맞죠? 이거죠. 점유하지 않아도 사용수익하지 않아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뭐 하는 거죠? 성립되는 거죠. 5번은 나중에 저당권에서 할 건데요. 채권 담보의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 이건 어디서 한다고요?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3번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고요. 4번 담보물권성 해가지고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판례는 이게 좀 약간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권에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우측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는 임차권까지 공부하신 다음에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전세권에 취득해가지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가 나오죠? 존속기간이 나와요. 여기 좀 정리 좀 해야 돼요.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유의하실 것이 최장기간입니다. 최장기간이 제한매물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민법상 채장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전세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 임차권이든 지역권이든 뭐 지상권이든 다 뭐가요? 채장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뭐만 제한이 있다고요? 전세권만. 임차권도 제한이 없어요. 전세권만 10년을 넘지 못하고.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이 존속기간이에요. 채당기간입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못 정리하시면 스텝이 꼬여요. 그래도 또 문제 틀립니다. 일단 채당기간은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2년이 보장된다고 우기니까요. 전세권은 최단계로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이다 2년이다라는 최단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계약하고 오늘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나가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내일 나가겠다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사갈 시간 또는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멸되지 않고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이거예요. 전세권은 최대한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양가를 1번에서 설정행위로 정한 경우죠. 결론부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최단 기간에 관해서는 건물 전세권에 한해 규정하다.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뭐죠? 이를 1년으로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1년을 보장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런 거예요. 전세권은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읽어봤지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도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비로소 뭐가요?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합치면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년 미만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된다는 것 때문에 헷갈린다면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규정이에요. 왜요? 주택임대차는 몇 년을 보장해요? 2년을 보장하잖아요. 1년 보장이 뭐가 의미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최단기를 보장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건물이든 토지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거 확고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뭔가 자꾸 보장시키려고 하면 틀리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전세권에 뭐가 나와요? 갱신이 나오고 3번 만 밑에 법정 갱신에서 묵시적 갱신이 나오고 이거는 설명드리죠. 왜냐하면 나중에 주택 임대차 할 때도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전세권에 뭐라 그러냐면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에요. 기간이 끝나가는데 계약 기간 끝나고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는 말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미리 나가라고 해야 돼요. 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버려요? 갱신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법정 갱신이라고 하고 주택 임대차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전세권만. 자, 법정 갱신은요.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뭐에만 있어요? 건물에만.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과 마찬가지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토지는 안 돼요. 건물만. 두 번째,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1년, 2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는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2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전세권은 뭐요? 2년 보장 안 돼요. 집주인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뭐죠?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아무튼 약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 법정갱신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요건은 뭐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됩니다. 조심할 것은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 전세권만 있고요.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소멸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 풀어볼게요.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은 제한이 없다. X.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는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X. 1년 미만으로 할 때 1년이 보장되는 건 뭐만요? 건물만 그렇습니다.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일단은 인정되지 않고요. 법정 갱신 도조가 있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에 약정하지 아니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을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을 소멸한다. X죠.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야 소멸되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칙이.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게 맞다고 느껴지려면 원칙적으로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깔고 들어가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전세권의 효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